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C1 라이브러리에 load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iri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와 테일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럼들이 있고 각각의 컬럼들의 숫자 타입이 들어가는지 문자열 타입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컬럼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 품종, species, 품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렬되어 있는 형태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출력이고요. 요약 정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이리스에서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info가 요약 정보, 서머리를 보여주죠.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내용들은 우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150개의 엔트리, 행이 있다, row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 컬럼은 0번부터 4번까지. 행은 0번부터 149번까지. 컬럼에는 이름이 있죠. sepal underscore length.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보면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과 컬럼의 이름 만드는 규칙이 잘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뭐 sepal length, sepal width, petal length, petal width 이런 것들은 어떤 키워드가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함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 컬럼 이름 사용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마지막이 species. 자, 그리고 처음 4개의 변수는 전부 다 float. 그러니까 실수 타입을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컬럼은 object. 다시 얘기해서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컬럼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150개의 엔트리, 즉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non null인 카운트를 세보면 모든 컬럼은 non null입니다. 즉 우리는 NA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NA를 뭐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지와 같은 그런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info고요. info고 그 다음 보고자 한 거는 describe를 보라고 한 거예요. iris.describe. describe를 보면 딱 species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species는 보여주지 않고 sepal length부터 petal width까지를 보여주고요. 보여주고 전부 다 숫자 타입의 변수들만 보여주고 있죠. 숫자 타입의 변수들에 대해서 널이 아닌 거에 아이템의 개수.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Q1, Q2, Q3. 여기 특히나 중위값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맥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치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상치가 적게 되면 평균과 중위값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차이가 조금 있죠. 아마 여기는 이상치가 조금 있을 듯도 해요. 그러니까 박스 플러스를 그려봤을 때 이상치들이 있으면 위쪽에 이상치가 있으면 평균값을 끌어올리게 되고요. 이상치가 아래쪽에 있으면 평균값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과 중위값, 평균과 중위값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런 이상치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상치가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좋은 그래프는 박스 플롯이나 혹은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이 제일 적당할 겁니다. 적당할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많이 보셨던 데이터 프레임이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세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꽃에서 꽃 받침을 얘기를 합니다. 꽃 받침. 붓꽃, 인터넷에서 붓꽃 아이리스라고 하면 사진들 많이 나옵니다. 그 사진에서 꽃잎이 있고 그 꽃잎 밑에 달린 꽃받침이 있는데 꽃받침의 랭스기 때문에 이 세로 길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펄 위드스는 마찬가지로 꽃받침에서 이 가로 길이가 가장 긴 부분 위드스예요. 마찬가지로요. 또 랭스하고 위드스가 하나씩 더 있는데 피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꽃잎입니다. 꽃받침 위쪽에 있는 실제 꽃잎의 세로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드스는 그 꽃잎의 너비, 가로 길이 중에서 제일 넓은 부분, 그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요. 꽃받침이 단위가 좀 크죠. 그리고 꽃잎은 단위가 좀 작죠. 그죠? 네. 꽃받침이 꽃잎을 받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스크라이브를 보자, 기술 통계랑 보자라고 한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 카테고리 타입은 뭐밖에 없어요. 스피시즈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스피시즈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스피시스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value, count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이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세터사 버시컬러 버지니까 각각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그 카운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중에서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는 값들을 저장하는 배열과 같은 그런 객체 타입입니다.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있겠죠.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 이렇게 자동으로 매겨지는 인덱스들이 있고요. 그것 말고 레이블 형태로 붙어 있는 인덱스도 있습니다. 이게 레이블 형태로 붙어 있는 인덱스예요. 두 가지를 다 갖는 게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value count에서는 점 인덱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세터사 버시컬러 버진을 봐 이렇게 인덱스 이름들만 나오죠. 그 다음에 점 values 하고 값들만 볼 수가 있죠. 이 값들은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그 배열이죠. 그래서 value counts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보여준다. 여기가 values 값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 값을 찾아갈 수 있는 인덱스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시리즈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정보들을 쭉 확인해 본 거고요. 물론 사실은 더 많은 탐색들을 더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탐색들을 더 할 수가 있냐면 뭐 NA가 있는지, 근데 우리는 NA 없다라는 건 봤고요. 만약에 NA가 있다면 뭐 값을 바꿔줄 건지 이런 작업들도 탐색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단순해서 뭐 NA를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건 있겠다. 중복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이 150개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150개가 중복되는 데이터 없이 150개의 서로 다른 꽃들에 대한 정보인 건지 아니면 숫자가 완전히 똑같은 중복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더 탐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박스 플롯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박스 플롯.
자, 박스 플롯 하나만 그려볼까? 자, 우리가 박스 플롯을 그릴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어요? 박스 플롯을 그릴 수 있는 변수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예요.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간중간 제목을 좀 넣어 드릴게요. 중간 데이터셋, 여기는 데이터셋 준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 탐색.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탐색, 뭐 이런 정도의 탐색을 끝내고 나면 이제 시각화인데, 시각화 중에서 첫 번째 박스 플롯. 박스 플롯은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X축이냐 Y축이냐 데이터 프레임이냐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는데, Y축으로 그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세펄 랭스 요거 하나만 볼까요? 랭크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 이렇게 해서 요것만 이렇게 그려보시면, 제가 이거를 Y에다가 둔 이유가 뭐냐면, Y에다가 둔 이유는 이쪽이 꽃받침의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Y라고 한 거예요. Y라고. 그리고 보면 여기 있는 박스 크기에 이게 1.5배일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딱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없이 딱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최대값의 위치란 얘기고요. 여기도 아웃라이어 없이 딱 끝났죠. 그리고 길이 보니까 얘 1.5배는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최소값의 위치에서 수염이 끝났어요. 최소값의 위치에서 수염이 끝나서 거기에서 울타리, 펜스를 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수염을 쭉 그리다가 수염의 길이는 최대치로는 이 길이의 1.5배까지 그릴 수가 있는데 1.5배까지 가기 전에 최대값을 만나서 수염을 그리는 거를 중지를 한 거고, 거기에서 울타리, 펜스를 쳐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하나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원한 게 아니었죠. 무엇을 원한 거였었냐면 여기에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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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이 4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 이렇게 해서 박스가 4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똑같이 박스 플롯 함수를 이용하시는데요. X축, Y축 지정하지 않고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아이리스라고 하나만 줘보세요. 그리고 capture 해보세요. 이게 원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X축이나 Y축 아무것도 지정하지 말고요. X축이나 Y축 아무것도 지정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 프레임만 넘기면 얘가 무엇을 자동으로 해주냐면 X축에 자기가 박스 플롯을 그릴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나열을 해요. 숫자형 데이터가 4개가 있으면 4개, 숫자형 데이터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박스 플롯들을 그려줍니다. 네. 그래서 되게 쉽죠? 되게 쉽죠? 네.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매트플러립으로 이거를 하려고 했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트플러립에다가 여기 x 위치를 x를 배열로 넘겼어야 됐을 거예요. 배열로 넘기면서 뭐 세펄 랭스만 쓰겠다, 세펄 위드스만 쓰겠다, 피털 랭스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넘겨서 파이 플롯의 박스 플롯을 이용하시면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데이터 프레임만 딱 넘겨버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응용하시면 요거를 이제 카테고리 플롯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박스 플롯이 데이터 프레임만 있으면 그려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얘를 카테고리 플롯에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카테고리 플롯 가기 전에 그 박스 플롯의 내용을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받침의 길이에요. 꽃받침은 아무래도 받침이니까 길이가 길죠. 네. 최소값 4가 넘고요. 최대값 8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그 아무래도 좀 작죠. 가로 길이일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세펄 위드스는 꽃받침. 그리고 그 분포하는 정도를 보면 요 정도 떨어져 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요 정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정도가 대략 뭐 4에서 8이 한 4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2에서 4니까 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드스는 좁은 구간에 데이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랭스는 그 좀 넓은 구간에 데이터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박스의 크기를 보시면 전체 150개 중에서 절반 75개겠죠. 75개의 데이터가 이만한 그 구간 안에 몰려 있고요. 세펄 위드스는 더 좁은 구간 안에 150개 중에서 절반인 75개의 데이터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구간 안에.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피터 랭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아마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죠? 꽃잎의 길이가 짧은 것에서부터 꽃잎의 길이가 긴 것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고요. 50%도 굉장히 넓은 범위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75개, 150개 중에 75개의 꽃잎들도 굉장히 넓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꽃잎의 길이에 비해서는 꽃잎의 위드스는 좀 좁은 범위 안에 분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꽃받침의 너비에 비하면 이 분산된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몰려 있느냐, 어떤 좁은 범위 안에 많이 몰려 있느냐, 넓은 범위 안에 많이 몰려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요. 매트플러립으로 요거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C본이 훨씬 편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원했던 거는 얘를 품종별로 얘네들이 몇 개나 요렇게 하나 둘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박스 플롯을 어디에서만 세토사에서만 그려보고, 마찬가지 박스 플롯을 벌시컬러에서 그려보고, 그 다음에 버지니카에서, 즉 50개씩만 세토사 50개 있잖아요. 그 50개에 대해서만 박스 플롯 그려보고, 벌시컬러도 50개 있죠. 그 50개에 대해서만 박스 플롯 그려보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었던 게 드렸던 문제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C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카테고리 플롯, 그래서 cat 플롯이에요. cat 플롯.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X축, Y축 설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아이리스라고 넘기시고, 종류, 이거는 그 그래프의 종류죠. 그래프의 종류니까 박스라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기준이 있죠.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기준, 로우나 컬럼에다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컬럼으로 할 거예요. 이걸 뭘로 하겠다? SPC0 하겠다. 이게 변수 이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스피시스에 따라서
컬럼을 나누겠다죠. 즉, 그 서브 플롯이 들어가는 컬럼 위치를 스피시즈에 따라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만들고 나니까 쉽죠. 하고 나니까 굉장히 쉽죠. 네, 그러니까 요걸 아시면 이게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우리 디스크라이브 생각해 보세요. 디스크라이브를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디스크라이브 딱 해버리면 컬럼 이름 우리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디스크라이브라고 하는 함수가 숫자형 그 컬럼들만 쫙 뽑아가지고 통계량 쭉 요약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스 플롯도요. 특별하게 어떤 변수를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넘겨버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숫자형 데이터들만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릴 수 있는 박스 플롯은 다 그려주는 거예요. 카테고리 플롯도 똑같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머신러닝 해보기도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피터 리드스의 최소값과 최대값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터 랭스였죠. 피터 리드스의 랭스하고 최소값과 최대값 보세요. 그죠? 세토사는요. 네,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조금 다시 한번 그릴게요. 피터 랭스의 최대값을 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피터 랭스의 최대값을 이렇게 쭉 해보면 다른 품종들의 여기는 벌시컬러죠. 벌시컬러의 초록색이 피터 랭스죠. 하나도 겹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터 랭스가 얼마 이하다, 얼마 이상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무엇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세토사인지 세토사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가 탐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해보는 것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터 리드스 볼까요? 피터 리드스의 최대값을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세토사의 피터 리드스가 다른 벌시컬러나 버지니카의 피터 리드스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터 리드스 꽃잎의 너비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렇게만 구별을 해버리면 적어도 세토사가 아닌 거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꽃의 종류를 분류할 때 적어도 세토사냐 세토사가 아닌 거냐는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탐색돼서 보이는 거고요. 꽃받침을 한번 볼까요? 꽃받침의 최대값 한번 요렇게 가보세요. 꽃받침의 최소값 요렇게 가보세요. 얘네들 보면 다른 품종하고 어때요? 다른 품종하고 겹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것만 가지고서 세토사냐 아니냐 혹은 벌시컬러냐 아니냐를 구별하기는 꽃받침을 가지고서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왜 필요하냐 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탐색하다 보면 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머신러닝에서도 이런 것들이 분류를 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겠구나,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이제 여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끝난 거죠. 여기까지 끝난 거고 요거 안 했군요. 요거는 쉽죠. 스캐터 사용하시면 되고 색깔이니까 휴를 쓰시면 돼요. 피털 위드스를 Y로 하게 됐죠. 위드스와 렌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캐터 플러스입니다. 3점도.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카테고리 플랫, 카테고리 플랫. 제목들 넣는 거니까요. 자, 스캐터 플롯은 C번, 그 다음에 스캐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X축, Y축이 필요해요. X축을 피터 랭스로 하기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축을 피터 위드스 꽃잎, 그쵸? 꽃잎의 길이와 너비로 하기로 했고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휴죠. 여기에도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그 컬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컬럼 이름이 스피시즈. 파라미터들을 전달할 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했기 때문에 휴라고 하는 게 데이터 앞에 있든 데이터 뒤쪽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공부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네. variable length 아규먼트, 뭐 키워드 아규먼트, 포지셔널 아규먼트 이런 용어들을 공부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네. 자, 이렇게 봤어요. 여기가 피터 리드스 랭스, x축, 그죠? y축 피터 리드스. 랭스니까 길이가 좀 길죠. 1에서부터 7까지. 그 다음에 위드스니까 좀 짧겠죠. 0에서부터 2.5까지.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스피시즈인데 스피시즈는 전부 몇 가지?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까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피터 위드스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구별을 해버리면 위쪽 아래쪽 해버리면 세토사와 세토사가 아닌 걸 구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한 거죠? 피터 랭스를 기준으로 해서 랭스가 뭐뭐 이하인 것은 세토사, 랭스가 얼마 이상인 거는 세토사가 아닌 거 이렇게 구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본 겁니다. 뭐 아니면 이런 직선을 찾아도 되겠죠. 이런 직선 찾아서 아래쪽과 위쪽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원리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의 원리가 평면을 하나 찾아서 그 평면의 아래쪽이냐 위쪽이냐로 분류를 하는 게 그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 벌시컬러와 버지니카는 보시면 이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기가 조금 힘들죠. 예, 뭐 이렇게 해도 좀 섞이게 되고 이렇게 해도 섞이게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섞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 분류의 성능이 100% 정확도가 나오기가 좀 힘들 텐데 그 나오기가 힘든 이유는 요 근방에 있는 데이터들은 벌시컬러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버지니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길이만 측정한 것만 가지고는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약간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 따라서 예측을 A라고 할 수도 있고 B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틀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이 이런 녀석들. 그래서 아마 100% 정확도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도. 네, 이렇게 해서 스캐터 플러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죠. 마지막이 페어 플롯.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지는 않았었던 함수이기는 한데 네. 사용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C번 점 페어 찾으면 딱 나오죠. 페어 플롯이라고 있어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만 딱 넘기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하면서 아이리스 일단 이것만 볼까요? PRT.show 아무것도 안 하고 데이터 프레임만 딱 넘겼어요.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그
전체 4 곱하기 4. 품종을 제외하고 품종은 그 스캐터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연속형 변수 4개에 대해서 4 곱하기 4. 그래서 모두 16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빙글빙글 한 몇 초 정도 걸렸냐면 6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시간이 들었고, 자,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을 보면 Y축에 4개의 변수가 있어요. Y축에 4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4개가 세펄 순서대로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그리고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위드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X축도요. 세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가로 길이, 피털, 꽃잎의 길이, 꽃잎의 가로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대각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대각선 부분은 X축과 Y축이 같은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대각선 이 4 곱하기 4, 14개의 16개의 서브 플롯을 보면 16개의 서브 플롯들 중에서 대각선 부분은 요거 하나만 보면 Y축도 세펄 랭스, 그 다음에 X축도 세펄 랭스인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에는 무엇을 그려주냐 하면 히스토그램을 그려줍니다. 선점도를 그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랭스와 랭스의 상관관계를 봐라? 그러면 일직선상에 모든 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여서 무엇을 그리냐면 세펄 랭스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구간으로 나눠서 개수를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펄 랭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값들은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이 숫자는 정확하게 얘네들은 개수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개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기에 사용되기 위한 숫자들이어서 그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는 숫자를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 무엇만 보시면 되냐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분포만 보시면 돼요. 분포만. 자, 그러면 요 두 번째는 뭐냐면 Y축에 무슨 변수를 가지고 왔다? Y축에 세펄 랭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X축은 아까 밑에 보니까 세펄 랭스 옆에가 세펄 위드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의 단위는 세펄 위드스의 그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숫자 단위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세펄 랭스의 그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150개의 점을 찍은 거죠. 그 150개의 점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Y축은 전부 다 세펄 랭스예요. 세펄 랭스고 여기는 피털 랭스가 먼저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는 피털 위드스 이렇게 해서 선점도를 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까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요 그래프 위드스와 랭스죠. 위드스와 랭스. 요거랑 똑같은 그림이 있는지 볼까요? 위드스와 랭스. 자, 여기에요. 여기. Y축이 피털 위드스. 그 다음에 X축이 피털 랭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 피털 위드스가 있고 여기에 피털 랭스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아까 색깔만 없다 뿐이지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분포. 이 분포가 뭐냐면 여기는 피털 위드스죠. 위드스이기 때문에 피털 위드스의 분포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딱 보면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들이 딱 보여요. 피털 위드스도 중간에 딱 비어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피털 랭스도 비어 있는 부분이 보여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왼쪽, 오른쪽으로 세토사 아닌 게 확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히스토그램을 보더라도 이쪽에 있는 녀석들하고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뭔가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게 히스토그램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되셨죠? 네. 요거를 원했던 겁니다. 이거를 원했던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슈가 있죠. 슈가 색깔이잖아요. 뭐뭐별로 색깔을 바꾸겠다. 이게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한번 써볼까요? C본 라이브러리, C본 모듈, 페어 플럿,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 색깔을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스피시스에 따라서 plt.show 네, 아까보다 1초가 더 걸렸군요. 7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색깔만 좀 더 화려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 아까 피터 위드스, 피터 랭스 요 그래프 보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랑 완전히 색깔까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히스토그램도 그 종류별로 색깔 넣어서 따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막대로 그리지 않고요. 막대로 그리지 않고 그 막대를 요렇게 막대를 겹쳐버리면 밑에 깔려가지고 잘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들이 있는 모습 위쪽하고 아래쪽 비교해 보시면 이 막대들이 있는 모습에 따라서 요런 분포, 그 다음에 뭐 요런 분포 이런 식으로 막대들을 약간 좀 부드럽게 그린 이거를 덴서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덴서티 플롯. 그래서 품종별로 덴서티 플롯을 따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를 보면 피터 랭스나 피터 위드스 같은 경우에 세토사와 세토사가 아닌 게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확실하게 품종을 표시하니까 더 확실하게 나타나죠. 근데 벌시컬러와 버지니카는 약간 그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덴서티 그 페어 플러스 요렇게까지도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요렇게까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들었던 내용이었었어요. 다들 잘 되시죠?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